왜 이런 키워버린 조합판을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거를 막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우습게 돼버린 꼴이죠. 전문 투자자들의 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장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제가 권해드리는 건 딱 10% 이하로만 하셔라. 안녕하세요. 경제매거진 앵커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삼전닉스 ETF 관련된 이야기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최근에 정말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가파릅니다. 거진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이 사이드카 친구보다 자주 만날 정도로 매주 발동이 되고 있어요. 이게 실적이 아니라 오히려 레버리지 ETF 때문에 증시 폭락이 나왔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해서 우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주범이라고 보시나요?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그것도 단일 종목 ETF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니면 SK 하이닉스 그런데 이것들로 인해서 더 심해졌다 이 변동성이. 왜 심해지는 거예요? 옵션을 예를 들게요. 선물 옵션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월물밖에 없었어요. 이 옵션도 월물밖에 없었는데 이게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만기되는 거, 목요일 만기되는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추가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그렇게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ETF도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가 추가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더 크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삼성전자하고 이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최상위 그쵸, 1, 기업들이잖아요. 2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코스피 200 중에서도 거의 뭐 60, 70% 그 이상을 차지하는 지금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 ETF까지 더해지니까 변동성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웩도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꼬리를 이렇게 잡고 흔드는데 몸통까지 흔들려 버리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조금 심화된 게 요즘 시장에 조금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하락할 때는 좀 더 하락을 좀 더 많이 하게 만들고 상승할 때는 조금 더 상승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이런 어떻게 보면 변동폭을 더 크게 키우는 그런 효과를 많이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인이 또 엄청나게 돈을 태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본주가 워낙 시가총액이 크고 네. 이게 거기에다가 많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단일 종목 ETF가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다 시가총액들이 얘네들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ETF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빼면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큰 기업이 그게 많이 없죠. 그런 게 몇 개만 더 있어도 이렇게 큰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변동성이 커짐을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다. 조금 그런 게 조금 염려스럽다. 그렇게는 보입니다. 지금 외신에서도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에서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급등락의 배경으로 한국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꼭 집어서 경고를 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 ETF 기계적인 매도가 낙폭을 키운다라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 반도체주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뭘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펀드에서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리밸런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간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새로 뭐 편입되는 네. 종목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게 뭐 나스닥 100에 편입됐다 뭐 그런 게 나왔을 때 이걸 더 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여기에서 또 빠져나가게 됐다. 그랬을 때는 그걸 또 매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리밸런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ETF는 매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가 되기 전에 한 30분 전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도가 현물하고 ETF의 가격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 ETF가 자체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사야지만 이 가격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가격이 빠지게 되면 더 매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수를 계속 추종하면서 ETF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끝에 가서 한마디로 이렇게 종가 변동성이 더 커진 거죠. 보통 때보다. 그러면서 시장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는 상승장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하락장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그게 그래도 많은 상품들이 인버스 상품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렇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장이 상승하면 괜찮은데 하락하게 될 경우엔 이 본주 대비 2배를 더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종가 다 돼서 더 팔게 되면 또 본주가 또 내려가는 그런 압박을 또 받게 되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ETF는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더 나빠진다. 지금 폭락장 속에서도 개인이 무려 18조를 거래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거든요. 본주 하이닉스나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변동성이 엄청난데 그거 2배에 베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하락이 나올 때 더 크게 손실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저께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가 약 15%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 레버리지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 30%가 하루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 자산이 진짜 1억을 투자를 했다, ETF에. 근데 하루 만에 3천만 원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손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이거를 만약에 그냥 현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B2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신용으로 해서 매수를 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렇게 담보 대출도 있습니다. 대출로 해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또 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했을 때 이건 하루 만에 반대 매매 포지션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털려버리면 이게 시장을 굉장히 또 왜곡시키는 거죠. 이런 위험들이 아주 상존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정말 조심해서 투자해야 될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가 더 본주보다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수급을 왜곡시키다 보니까 뭐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이 들어 누워서라도 출시를 막았어야 됐다, 뭐 이런 유감과 후회를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발생이 되고 거래도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보완책을 정부에서 많이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뭐 보완책을 마련해도 될까요? 이게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요?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네, 아직 그렇죠. 봐야겠지만, 그렇지만 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ETF를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규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그래서 주식 종목도 아니고 파생 상품으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달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이걸 ETF를 다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수업도 들어야 수업도 되고. 들어야 되고 모의 투자도 해야 맞아요. 되던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하고도 ETF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걸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던 나라인데, 이거를 지수도 아니고 단일 종목 ETF에다가 2배짜리 레버리지 ETF, 그 다음에 인버스 ETF 2가지를 주면서 진짜 조금 이건 도박판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안 풀어주던 걸 그걸 얼마 전에 풀어주면서 근데 왜 이런 도박판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간 도박적인 성향이 레버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홍콩이나 미국 나스닥 가서 이렇게 레버리지나 2배짜리 아니면 인버스 2배짜리 뭐 3배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싶어서 글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거를 막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우습게 돼버린 꼴이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한마디로 진짜 웹도덕이 이렇게 심화해질 줄을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금을 못 빠져나가게 만들겠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걸 만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또 이런 효과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도 흔들리고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조금만 내가 가진 포지션을 던지면서 그 다음에 이 시장을 자기네 마음대로 조금 큰 돈이 들어온다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걸로 놀이터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이게 현재는 약이 되기엔 조금 늦었다. 늦은 게 아니고 이걸 허가해 준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막아왔던 걸, 그런 걸 요거 때문에 바로 그냥 풀면서 그것도 엄청나게 풀어준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독이 될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몰랐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레버리지 배수를 조금 더 줄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뭐 조금 2배인데 1.5배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조금 많이 리스크가 줄면서 조금 이 종가 근처에서 이 큰 변동폭은 조금 더 줄어들면서 개인들도 조금 그래도 많이 신경 써야 되지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거는 진짜로 장기 투자용이 아닙니다. 진짜 단기로 해야 되는 거가 하루 아니면 이틀 딱 한번 치고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서 엑시트하고 그런 식으로, 이건 정말 장기로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들의 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캘핑이나 아니면 트레이딩, 스윙이나 데이 트레이딩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좀 그것도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의 영역이지, 이거를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기적으로 네. 이거를 사가지고 아니면 꾸준하게 이렇게 적립식으로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이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산 중에서 한 10% 안팎으로만 크지 않게 좀 매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청원까지 또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예 상장 폐지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장 폐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미 나온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장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쵸.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로 15조 원의 자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이게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ETF 상품은 펀드 상품이기 네. 때문에 현금화해서 현금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주식이 상장 폐지되면 이게 진짜 거의 휴지 조각이 맞아요. 되잖아요. 그런 거와는 틀립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나는 이걸 사가지고 계속 버티려고 그러는데 이걸 왜 니네가 정부 당국에서 상장 폐지를 하냐. 정부가 엄청난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ETF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다 이걸 청산해야 되잖아요. 포지션을.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대폭락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완전히 머리 아픈 정도가 아니고 진짜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 비슷한 수준으로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막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걸 안정시키기 위한 진짜 조금 방안은 조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얼마나 지금 펀드멘털이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그걸 봐서는 저도 버텨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시장이 어떻게 흔들릴지 계속 이렇게 우상승은 맞는데 이게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 기간에서 또 중간에 계속 박스권에서 맞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횡보 구간에서 또 네. 찌글찌글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계속 손실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아주 이 불리한 상품이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완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잘 보완해서 누구도 그렇게 이것 때문에 그 어려워지지 않는 그런 상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서 주주 95%의 찬성을 얻어서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에 이 공식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강제 상장 폐지 대신 초단타 투기 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30분 단일가 매매를 도입하자는 현실적인 제안인데, 이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잡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래요? 보기에도.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단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30분마다 거래를 하게 되면 과열이 어느 정도는 식습니다. 이렇게 과매도도 식을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했을 네. 때 시장을 약간 너무 과열되거나 급속하게 냉각됐을 때 그걸 살짝 식혀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많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종가 근처에서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종가 근처에 30분 그때는 그래도 이게 조금 괜찮은 대안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약간 시켜주잖아요.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새에 막 매매하고 있어. 그 사람들을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거든요. 제가 매매를 할 때 유론 차트가 모양이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훅 달려가지고 진입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성적으로는 진입하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전문가님도 그러시는데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렇죠. 올라가 손가락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손이 바로 그냥 네, 클릭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는 들어가도 좋겠다. 아니면 여기선 진입하면 안 돼. 조금 더 보자. 한 타임 더 보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선물 매매를 할 때는 30분 봉 단위로도 매매를 했습니다. 30분 딱 종가를 보고서 네. 그거에 따라서 나는 베팅하고 그런다. 왜 그러냐면 그럼 그게 좀 더 나에게 조금 안정적인 시간 타임을 주고 그 다음에 내 기준을 또 충족했을 때만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뇌동매매를 조금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좋은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3시 30분은 정말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보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변동성 장세를 온몸에 맡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대응이 좀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단위 종목 ETF 안전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매매 팁이나 투자자를 위한 이런 조언, 좀 뼈 때리는 조언 이게 너무 심각해요.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레버리지가 옵션이잖아요. 네. 그죠? 국내 시장에서. 그 다음이 선물이고, 네. 그 다음이 ETF고, 그 다음이 본주. 네. 그랬었는데, 이 2배짜리 ETF가 나오면서 이 ETF 위에 생긴 거잖아요. 선물 사이에. 맞아요. 포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선물을 생각해 보시면 파생 상품으로 정말 잘하는 0.몇 프로의 딜러, 그러니까 트레이더 아니고서는 수익 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처음엔 조금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걸 오래 보유했을 때는 정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수익 낸 사람은 수익 냈네 이러면서 또 들어갔다가 이제 그렇죠.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도박에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될 수가 있죠. 한 번 이렇게 이 변동성을 맛보고 나면 이렇게 크게 그렇게 되면 일반 주식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여러분들의 레버리지를 낮추면서 도파민 이렇게 발생하는 것만 찾아다니기보다 약간 더 나는 안정적인 걸 키우겠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진짜 강조하는 게 이런 것을 대출로 하지 마라. 아휴. 이 대출로만 안 해도 버틴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제가 얼마 전에도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이 조정받는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현금으로 샀으면 버틴길 수가 있다. 대출로 사잖아요. 이렇게 빠졌을 때 반대 매매나 하게 되면 아주 그게 큰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이자 감당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걸 반대 매매로 털렸을 때 그 정신적인 피해 손상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항상 현금으로만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산 중에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딱 10% 이하로만 하셔라. 20%도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예전에 매매할 때도 그랬거든요. 자산 대비해서 10%도 안 했어요. 한 2, 3% 정도만 했었어요, 선물. 그냥 재미로. 저는 그래도 수익성은 괜찮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한두 달 동안 벌어놓은 거를 몇 번의 매매만으로 이게 다 깎아먹을 수도 있기 정말 때문에. 몇 시간 몇 분 만에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레버리지가 큰 상품들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출로 하지 말아라. 네. 신용으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게 가장 크고 두 번째가 이제 너무 큰 포지션을 가지 말아라. 너무 큰 포지션, 그러니까 자기 자산 중에서 주식 투자가 1억이다 그러면 한 1,000만 원만 해라. 그것도 또 세 번째는 장기간 보유하지 말아라. 단기적으로
하루 아니면 이틀, 진짜 길면 2, 3일, 3일 정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이건 더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트레이딩은 이런 걸 하고 싶을 때는 데이 트레이딩 성격으로 그날 들어가서 그날 청산하든 그날 들어가서 하루 이틀 있다가 청산하는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잘못 들어갔다 싶으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좀 더 보자. 그래 이걸 봤을 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못해서 큰 그쵸. 하락에도 손절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보통 저같이 트레이딩을 많이 주식에서도 많이 하고 선물에서도 네. 많이 했던 트레이더들도 여기를 손절 라인을 네. 정해놨어요. 근데 이 손절 라인이 순식간에 훅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또 멘탈이 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그쵸.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손절가를 더 낮춰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손절 이걸 넘어갔더라도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합니다. 요 근처까지 왔으니까 좀만 기다려볼까 네. 기다려볼까 하다가 훅 떨어지고. 떨어져요. 이러면 아주 굉장히 어렵게 계속 물리게 되는 네. 겁니다. 이 상품은 적립식 투자 있잖아요. 네. 절대 안 맞습니다.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적립식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ETF 단일 종목 해외는 조금 괜찮을 수도 있지만 국내는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